강의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토크로 전부 캐내는 시간. 지식 토크 백과사전 토크피디아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학 디자인학과 3D 애니메이션 전공 이현석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바로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작품이 하나 있죠. 바로 K-팝 데몬 헌터스인데요. 교수님께서도 이 작품 보셨을 텐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K-팝 데몬 헌터스 아주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작품은 소니 이미지 픽처스에서 제작을 한 거죠.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감독님이 매기강, 한국인이죠. 해서 이 작품을 좀 들여다보면은 첫 번째, 한국의 현대 문화가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특히 아이돌 샘플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민화에 등장하는 호랑이하고 까치.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작품이 한국의 현대 문화와 어떤 전통 문화는 좀 미흡하긴 하지만은 일부가 잘 어우러져서 아주 좋은 작품으로 탄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봤었을 때 생각나는 작품이 있었어요. 쿵푸 판다라고 아세요? 당연히 알죠. 근데 2008년도에 제작이 됐는데 이 쿵푸 판다를 보면은 이 제작사가 드림웍스입니다. 미국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의 어떤 소재나 대상 주제 같은 것은 중국적인 전통적인 소재였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중국의 문화 소재를 활용해서 이제 헐리우드에서 제작을 했는데 이 결론적으로 본다 치면은 이 쿵푸 판다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친화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전 세계에 전달이 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K-팝 데몬 헌터스가 비록 우리가 자력으로 해서 순수하게 한국적인 어떤 작품 제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구적인 시각에서 한국의 어떤 문화나 예술을 잘 차용을 해서 제작하지 않았나, 그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그것도 좀 이번 기회에 같이 주목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이제 한국의 어떤 애니메이션 산업을 보려면은 우리가 길진 않지만은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967년도에 국내 최초 장편 애니메이션 홍길동전이 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60년대와 70년대는 정부의 어떤 통제 검열에 의해서 제작이 많이 되었었고, 또 하나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모방, 카피하는 그러한 애니메이션들이 주류를 이루었었죠. 그 다음에 성공적인 경제 발전 이후에는 슬슬 이제 민주화, 일반인들의 어떤 삶의 수준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와 맞춰서 애니메이션 소재도 이제 일상의 어떤 소재들을 자주 다루게 되고, 그래서 이제 90년대 넘어서는 그동안 쌓인 기술력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시험적인 애니메이션들이 제작이 됐는데 크게 성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쉬운데요. 하지만 2000년대 넘어서는 한국의 애니메이션의 명맥이 유아용,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타요나 뽀로로나 해가지고 이러한 작품들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어요. 이런 어린이용 애니가 좀 명맥을 유지한 특별한 원인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이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은 주로 TV 시리즈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용 대상의 애니메이션은 좀 안정적인 어떤 시청률을 확보할 수가 있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떤 팬시나 인형이나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을 완구 제품으로 뻗어가기가 되게 좋은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좀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2D를 넘어서 3D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2D 애니메이션의 역사가 훨씬 길죠. 19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2D 애니메이션 나름의 개성과 재미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3D 애니메이션도 그 표현 기법에 있어서 보다 사실적이고 입체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 3D 애니메이션 나름의 어떠한 그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특이할 점은 1995년도에 토이 스토리라는 작품이 제작이 됐어요. 그 작품이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1995년 이후에 많은 제작사에서 3D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뭔가 2D랑 3D 애니메이션의 매력이 저는 너무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2D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일본 네네네. 지브리 애니메이션이나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뭐 미래소년 코난이나 뭐 여러 가지 그 2D 애니메이션들을 되게 좋아했었고, 이제 3D 애니메이션은 보다 사실적이고 또 이펙트나 이런 효과들이 굉장히 또 현란하고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 관람객들의 어떤 취향이나 이 선호도에 따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D가 더 나은지 3D가 더 나은지 이것은 의미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최근에 그 AI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3D 애니메이션을 막 설정하면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 AI들이 만든 영상을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틀어주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건데 이게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이 기술을 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AI의 등장이 모든 영역에 지금 적용이 되고, 특히나 이런 콘텐츠 창작, 애니메이션 쪽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실험하고 있고 또 테스트하고 일주일이 다르게 새로운 또 AI가 등장을 하고 있고. 근데 이 AI가 이제 쉽게 보면은 우리가 큰 거대 담론적 측면에서 사회 문명의 어떤 흐름에서 본다 치면은 자동화입니다. 이 자동화의 개념이란 것은 결국은 기존의 어떤 많은 직업군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직업군이 또 창출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먼저 툴로서 잘 활용을 해가지고 AI도 잘 다룰 줄 알아서 전체적인 어떤 작품 구성이나 컨텐츠 크리에이팅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것은 이제 확실하게 보이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AI를 접할 때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크리티컬리티 해서 AI 기술을 활용하고 어떤 이미지를 작업을 하되 기술 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인식이나 자기 어떤 스탠스 위치, 그리고 이게 내가 적절한지에 대한 태도가 좀 더 우선시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창의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AI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이것을 재맥락화하는 겁니다. 본인이 본인의 관점으로 재해석을 하고 재맥락화를 시키고, 그럴 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문화적 다양성, 다양한 어떤 로컬 문화나 다양한 어떤 스타일의 사회적 이슈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러티브화하는 그러한 능력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탐구력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은 이제 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을 일차적으로 익히고 또 응용하고 활용하는 그러한 능력들이 베이스가 돼야 되지 않나. 이제 AI와 더불어서 한국 애니메이션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사실은 영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한동안 했었는데 한국에 대한 어떤 문화 정체성이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질문을 하면은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리고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아이돌, 뭐 싸이, 강남스타일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면서 문화예술 쪽 분야로 확장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근데 그 지점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이 좀 히트를 치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항상 했어요. 왜냐?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항상 같이 사는 사람이죠. 네. 애니메이션을 교육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작품을 제작을 하고 학생들과 같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떠한 작품 제작 측면, 산업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우리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에서 히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여러 가지 지점이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뛰어난 아티스트가 되게 많습니다. 전 세계 유명 스튜디오 가면 한국인이 다 있어요. 이 작품 제작에 있어서 결국은 스토리입니다. 스토리가 재밌어야지 이게 흥행을 이루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지점이 많이 지적되어 왔었어요. 스토리가 약하다, 서사가 약하다, 이제 그러한 지점도 있긴 이제 했었는데, 이제 그러한 측면도 어느 정도는 좀 성장을 했다라고 보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일단 작품을 우리가 스스로 제작을 했다 치면은 그다음 이제 유통입니다. 전 세계에 확 뿌려줄 수 있는 어떤 유통망, 이게 전 넷플릭스라고 보거든요. 이제 잘 제작된 작품을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의 많은 관객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회가 된다 치면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어떤 발전에 큰 획을 이렇게 그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니메이션 이쪽 분야는 인문적 소양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려고 해요. 인간들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대중 오락 문화의 산물인 애니메이션은 사람들한테 어떤 즐거움, 행복, 슬픔, 어떤 감정적인 어떤 자극을 강하게 해줄 수 있어야지 돼요.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한국 애니메이션의 발전을 위해서 전하고 싶은 교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요?
K-팝 데몬 헌터스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계가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제작도 많이 하고 게임 업계도 많이 활발하게 제작이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조금 더 힘을 내서 좋은 작품이 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최소 일주일에 한 편 이상 영화 보고 힘들더라도 꾸준히 책도 읽고 하면서 제작 기술도 같이 겸비하고 AI도 배우고 해가지고 더 좋은 작품, 개성 있는 작품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표현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현석 교수님과 함께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산업, 문화, 그리고 미래까지 알찬 이야기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식 토크 백과사전 토크피디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지식의 세계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